네, 안녕하세요. 연극술사의 춤추는 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연달아서 네, 사사로운 책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구입한 건 아니고 지금 도서관에서 빌려왔어요.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예, 곤도 마리에 일본 분이 지으신 건데, 제가 이런 정리에 관련된 거, 미니멀 라이프가 그때가 한참 유행했을 때가 2011년도 그때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때 이제 암사동 동네에 살았는데, 그때 이제 암사 도서관이 생기면서, 그때 제가 이제 또 딸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상태고 해서 맨날 이제 도서관으로 항상 나갔었죠. 그러면서 그때 미니멀 라이프 책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요런 비슷한 책들 많이 봤는데, 근데 요 책도 제가 이제 다시 보게 된 게 저는 요런 류의 책들도 참 그냥 자주 손이 가요. 이렇게. 근데 요것도 제가 그 이제 라떼를 자주 마시는 그 이제 그 찻집에서 있어서 이제 보다가 이제 도서관에서 더 이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저는 글쎄요. 요런 정리에 관련된 책들 참 많은데 제가 뭐 다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 책이 술술 읽히면서 좋았던 부분은 어떤 정리에 대한 기술이나 정리법에 대한 노하우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정리에 대한 본질, 그런 정리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함께 들어있어서 저는 좋았고 그래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 작가 소개를 할 때 저는 요즘은 작가 소개란에 막 뭐 어디를 나왔다, 어디 대학을 나왔다, 뭐 어디를 졸업했다, 뭐를 했다,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너무 상세하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자로 되어 있는 책들은 잘 이렇게 제가 손이 안 갑니다. 근데 요것도 참 소박하게 이렇게 저자 소개도 되어 있고 그 소박한 게 그냥 지금 이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된 그런 작가들에 대해서 좀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과거에 무엇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예,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마음에 들어서 이 책을 좀 소개합니다.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서 이 지은이가 했던 여기 조금 부분을 좀 일단 읽어드려 볼게요. 나는 고객에게 정리 컨설팅을 하고 몇 개월이 지나면 종종 이메일이나 편지로 방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고객들은 대부분 더 깨끗해졌어요. 라며 이후 자신의 변화를 말해준다. 교육을 받은 고객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전수하는 정리법이 단순한 정리 노하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정리라는 행위 자체는 이쪽에 있는 물건을 저쪽으로 옮기거나 물건을 선반에 수납하는 등 단순 작업의 연속이다. 행위만 보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정리를 하지 못하거나 다시 정리를 해도 원상태로 돌아가는 건 처음부터 정리하는 습관을 갖고 있지 않거나 의식의 문제, 즉 정신적인 면의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하는지, 정리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여기서 정리 습관은 이렇게 조금씩 해서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분은 얘기합니다. 조금씩 익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해결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리 습관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이라는 부분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식이 바뀌어야 이 습관도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의식의 변화라는 것은 한 번에 딱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꾸준히 행동을 하면서 나의 습관이 이제 쫙 자리에 잡힐 수 있도록 이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분이 얘기하는 정리에 대한 이제 개념, 정리라는 거는 이분이 얘기하는 전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물건을 버릴지 남길지 결정하는 행위, 물건의 제 위치를 정하는 행위, 마음을 비우는 일이다.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정리라는 거는 물건을 버릴지 남길지 결정하고 물건의 제 위치를 결정을 또 정하고 또 그래서 마음을 비우게 되는 일이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이게 머리 아픈 일입니다. 왜냐면 계속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내가 또 뭔가 위치도 정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또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물건과의 대화를 통해서 물건을 버릴지 말지도 결정하고 또 물건의 위치도 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판단이 계속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못하는 사람은 자기 판단이 그래서 물건을 정리를 못하고 물건을 버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기 판단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시는 분들은 또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못하는 거죠. 이걸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본인이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자신감하고도 또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버리는 건 자신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경험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내 가치관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의 경험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버리기로 인해서는 결단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보면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선택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물건과의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공감이 됐던 게 물건과의 인연은 그 물건들은 다 나한테 온 이유가 있대요. 그리고 그 물건들은 모두 나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안 되거나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는 설레지 않는 물건들은 과감히 버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들을 더 좋은 곳으로 가거나 버리는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물건에게도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주고 싶은데 계속 내가 이 물건을 볼 때마다 아우 저거 내가 버려야 되는데 저거 쓸데없는데 먼지만 쌓이는데 막 계속 그런 마음들을 주고 있다면 이 물건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더 좋은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가거나 아니면 과감히 재활용품 이제 박스로 들어가거나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자신에게 무엇을 더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빼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물건을 정리할 때 그런 얘기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물건 이렇게 어떤 정리법이나 여기서도 정리법이나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어떤 노하우들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들도 나오는데 저는 좀 더 왜 정리해야 되는지 정리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깔끔하게 아주 복잡하게 막 뭐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고 깔끔하게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 읽어보시고 나면 정리가 조금 안 되시는 분들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뭔가 마음의 결단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 자극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추천해 드려 봅니다. 양극술사였습니다.